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금요일 마친 시장에서 일부 페드 총재, 지역 총재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럿 이사입니다. 보드 멤버인데요. 그분이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그리고 연말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10월 19일이었죠? 19일인가 17일이었나? 87년 블랙 먼데이 약 35주년이었는데 분위기가 횡행하다 그런 느낌이었지만 일단은 증시 주초 그 다음에 금요일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우지수 큰 폭, 미국 주요 지수가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했는지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장은 이제 크게 하락할 장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본장 시작 전에 이른 아침에 그 전날 저녁에 스냅의 어닝 이제 실망으로 벌써 개장 전에 25% 정도 하락했고, 그다음 SNS 관련 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메타, 구글 이런 주식도 같이 동반 하락해갖고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악재가 또 부상했어요. 금요일 아침에. 어떤? 목요일날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네, 이제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 무슨 조사기관, 제가 기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 들어갔다. 이렇게 해갖고 테슬라의 악재가 다시 부상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회원들에게 S&P가 3,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대비해라. 이제 이렇게 했고, 최악의 경우는 3,5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일단은 금요일 장은 상당히 암울하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중간에 많은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금요일 본장 이후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도 제가 우리 회원방에다가 금요일 장 마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금요일 장 마감.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반전 상승 장세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 아침에 S&P가 3,600까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11월에만 75bp 금리 인상하고 12월에는 50bp 또는 25bp 인상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샘프란 연 총재 데일리가 그런 연준 기류를 확인시켜 주었고,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화 방어에 나서면서 달러화 인덱스가 또 하락하고, 오늘은 모든 것이 증시가 크게 상승할 만한 좋은 소재가 연달아 나왔고, 결과는 증시 대반전 큰 폭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긴축 강공에서 조금 물러선다면 오늘 증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형 기술주들의 어닝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연준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이라면 어닝 결과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조금 더 너그럽게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8일까지는 증시가 상승세 탈 거라고 예상되지만 아직은 정유주와 다우지수만이 안전하게 보여서 정유주 XLE는 88 내지 90까지
다우지수의 중요 1차 저항선 31,500까지의 상승은 이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밑에는 그냥 제가 이제 주말 인사드려요. 이렇게까지 이제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크리스토프 윌러의 네. 그 이사의 이제 좁은 멘트도 있었잖아요. 개장 전에. 네. 네, 있었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9시 반에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스텝 다운, 좀 스케일 다운 할 거다는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내보낸 기자가 이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닉 티미라우스라고 하는 기자예요. 이 이름이 닉 티미라우스인데, 이 기자는, 지금 월가 이제 경제 매체 중에서 연준 내부 소식통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기자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연준이 시장에게 자기들의 정기적인 폼시 중간중간 사이에 시장에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은 이 티메라우스 기자에게 넌지시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메라우스 기자가 중요 고비고비 때마다 연준의 속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기자로 아주 정평나 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이제 9시 40분에 연준이 11월에 75bp는 금리 인상 확정된 거고 12월에는 50bp 내지 25bp로 스케일 다운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9시 45분부터 증시가 이제 빵 떴죠. 이제 빵 떴는데 저는 이제 우리 회원방에다가 오늘 연준의 멤버들이 여러 명이 발언을 하는데 혹시 연준 멤버 중에서 이 티밀라우스 기자의 이 소식을 연준의 이 소식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오늘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이제 12시쯤 돼갖고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 티밀하우스 기자와 거의 같은 발언을 했어요. 이제는 11월 금리는 이렇게 확정되겠지만은 12월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상 폭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증시가 더욱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제 엔화 방어에 나서면서 엔화가 이제 크게 강세로 가고 반대로 달러가 이제 약세로 방향을 잡으면서 증시의 큰 폭 상승으로 분열 마감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했던 게 사실 WSJ 즉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긴급 타전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9시 정도였습니다. 당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다우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약 250포인트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반등해서 곧바로 1분도 안 된 상황에서 플러스 전환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게 상당히 제가 토요일 아침 일찍에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기도 전에 저도 새벽에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료뿐만 아니라 일반 게시판에도 같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주초에는 카시카리 총재,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의 패트릭 하커 총재, 이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주초에 나서서는 기준금리 5% 이상 간다.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네네. 금요일에는 정말 순식간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후에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미녀 총재님이시죠. 그분이, 금리 11월에 0.75% 올리는 거 맞는데,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이
아주 심각하게 토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11월 1일, 2일에는 분명히 0.75% 올리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소식인 것 같고, 정말 이 일종의 피봇은 아니더라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11월 1, 2일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를 뭐라고 하죠? 인정하는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 멤버들의 이제 금요일 전에 연준 멤버들은 이제 강경 발언을 했고, 예. 금요일에는 또 이렇게 좀 이제 완화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연준 멤버들 사이에 각자 개인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언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미국 중간 선거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것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중간에 자기 업적 평가를 받는 이번 선거인데, 만일 공화당에게 이제 하원을 뺏겨버리면은 자기가 추진한 정책을 다 펼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완전 목숨을 내걸고 지금 매진하고 있어요. 지금 원유 가격, 원유 비축 방출, 그것도 1,500만 배를 네. 추가적으로 방출하는 발표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새로이 이사가 된 연준 멤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이 물론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손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들이 많다 보니까 친민주당의 인사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중간선거 11월 8일인데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싫어할 말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기가 중간적으로, 그죠? 객관적으로 말하긴 하지만은 일부러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싫어할 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 폼씨가 이제 11월 3일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8일이 중간선거잖아요. 네. 그럼 직전 폼씨에서 파월 의장도 객관적인 발언을 할지언정 지금까지의 시장을 겁주는 강경 발언은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다음 11월 FOMC는 3일은 아니고 1일, 2일 화수고요. 자, 이제 정정을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시장을 보면 사실 지난주 직전까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지난주 직전까지 10월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가 하락했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채권 금리 상승이든 하락이든 증시는 그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면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달러화 가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런데 달러화 지수가 채권금리 상승,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4.3%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115 전고점을 넘지 않고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이 흐름만 보면은 어찌 보면 시장은 이 페드 멤버들이 주 후반에 이야기했던 것을 미리 반영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국채금리, 달러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웃고 울고 했던 날이 이제 반복됐지만은
일단은 이제 증시의 이제 좀 큰 배경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뱅크주의 어닝들이 매우 잘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에 속하는, 가치주, 대형 가치주들이 이제 어닝이 잘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어닝이 잘 나옴으로 해갖고, 국채금리가 숨 막힐 정도로 4.3%까지 계속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지난 직전 최저점 3,500 안 깨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이제 잘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다우존스는 아주, 견조하게 이제 상승세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는 완전 선두에 서서 아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은 어닝을 그 개봉을 해보니까 어닝이 잘 나왔다는 거. 이제 배경으로 해갖고 국채금리와 이제 달러화 여기에는 조금 증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자체 문제로 상승 하락 이거보다도 일단은 영국의 그 정치가 조금 안정화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좀 하락한 걸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달러와 국채금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큰 의미를 저는 안 두고 있고 일단은 이제 어닝 첫 주에 가치주 중심으로 어닝이 매우 잘 나왔다. 네, 이런 것에 이제 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국채금리나 달러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 자체의 문제로 해갖고 달러화가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영국 문제 또 일본의 엔화 그 방어 개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회성이잖아요. 네. 이제 일본과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양적 그 긴축 뭐 이런 게 이제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잠시 이제 엔화가 상승으로 갔지만은 또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달러도 이제 강세로 또 힘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국채 투자자들 특히 이제 해외 국가들 있잖아요. 네.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 비중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진짜 줄이고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제 판다는 거거든요. 네. 매도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국가들의 그 재정 일한 상태 이것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 국채를 자꾸 내다 팔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 압박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달러화 뭐 국채 금리 일단은 금요일로 볼 때는 하향 안정화돼 있지만은 이것은 좀 한시적으로 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채권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일단 이제 연준의 그 입장 변화 움직임 요거는 이제 달러화나 국채 금리의 일시적인 그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이제 국채 금리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요일장에서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10년물은 좀 덜 내려가고 오히려 20년물은 올라갔어요. 금요일에. 네. 그래서 이런 걸만 볼 때 제가 볼 때 이제 2년물 요런 단기물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에 좀 반응하겠지만은 장기 금리는 이제 해외
국채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도를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선생님과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의 방송으로 화요일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제가 다른 질문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네. 순이익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매출과 연간 판매량이 축소됐죠. 이래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 몇 번 언급하셨듯이 어닝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가능성 이거 주목해야 되겠죠? 이게 조금 오리무중한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기 주식을 팔기보다는 네. 일단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지분 참여 방식으로 이 펀드 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펀드 레이징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중에 이미 동참을 약속한 투자자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는 지금 완전히 미국과 지금 대척 간의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 사우디는 친중 친러를 이제 공식적으로 네. 스스럼 없이 이제 내보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고 미국하고는 점점 감정이 격화되고 쌓여만 가는 지금 상태거든요. 네. 여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미 푸틴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이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싫어하는 이 왕자들 여기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무슨 조사기관에게 시켜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 이 조사에 해라 이렇게 해갖고 조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아랍 왕자들을 이제 인발부 시켜갖고 펀드레이징 하는 거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왕자들을 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적을 두고 있는 이런 다른 이제 좀 큰 손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스페이스 X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지분 참여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주식을 매수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지분을 참여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위터 사회 이제 SNS잖아요. 트위터하고 스페이스X 이런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조금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트위터 인수가 실패가 되면은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의도대로 이걸 무효화 시켜버리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아마 좋을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일론 머스크 개인이나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사업 이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찍혀버리니까요. 있는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트위터 인수 작업을 많이 할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28일 날 이게 완료돼야 되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일단은 이제 테슬라의 주식을 팔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간이 허용된 기간이 이제 어제부로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즉 월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건지
아니면은 진짜 1억 달러의 벌금을 물들더라도 트위터 인수를 안 할 건지. 하여튼 이거 결정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땐 좀 반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조사는 뭐 그렇게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10월 28일에 데드라인은 가까이 오고, 아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테슬라의 그 주가에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좀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에는 이제 상승에 베팅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캐시우드, 그 유명한 캐시우드 그분은 테슬라 주식을 계속 샀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캐시우드는 그 투자 전략이 자기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 회사들이 어닝이 실망스러워서 대폭락할 때, 이제 그런 주식들은 많이 주워 담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캐시우드의 ARKK 펀드, 거기에 이제 쇼트가 있거든요. 네. 네. 좀 롱텀으로 이제 쇼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닝 실망으로 대폭락하는 주식들을 많이 주워 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어닝 시즌마다 그 회사들은 어닝이 자꾸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ARKK는 숏으로 지금 계속 대응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그 빅테크 중에는 테슬라,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240만 명이 가입자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그 알파벳, 즉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에는 메타,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 포드 이런 회사들,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 그 분석 기사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실적이 예상 상회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MS, 애플 정도가 다음 주에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면 이 나스닥에 한 33% 마이너스 하락 중인데, 고점 대비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넷플릭스보다도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어닝 발표했던 그 IBM, 예, 요 주식에 좀 더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요일 날 증시 보면은 그 테슬라가 뭐 장중 한때 7.5%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 선두의 그 MDX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했어요. 예, 그 요견은 뭐냐면은 IBM이 어닝이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실 테슬라는 순수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순수 기술주라고 볼 수 없는데, IBM은 이제 순수 기술주로서 이제 첫 번째로 어닝이 이제 나온 이제 IBM이에요. 그래서 네, IBM이 어닝이 잘 나옴을 해갖고 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이 목요일에 상당히 선방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국채금리가 워낙 이제 뛰면서 뭐 장 후반에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오전에는 이 반도체주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상승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순수 기술주인 IBM의 어닝이 잘 나온 걸로 봐서, 그러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어닝이 막 쏟아지는데, 네, 이 IBM처럼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렇게 좀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스냅을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지난 분기 때도 스냅 어닝이 안 좋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구글이나 뭐 메타, 이제 예. 메타, 네, 그런 주들이 안 좋게 나오고, 다른 이제 기술주들이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스냅 어닝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오냐, 30%나 폭락했는데, 이것이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형 테크주들의 그 카나리아 같은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요일부터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에 따라 갖고 증시 방향이 완전히 확 바뀔 수도 있지만은,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어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회원들한테 일단은
지금 정유주하고 다우지수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기술적으로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뭐 제가 그걸 판단할 능력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반신반의. 그래서 화요일 이후에 이제 한 주는 테크들이 이제 장악하는 이제 어닝 시즌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자. 좀 그런 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그 다음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센티먼트죠. 그 확정 발표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PCE가 지난달에 상당히 높게 나왔고 현재 클리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나우캐스팅을 보면 이번 달에도 발표할 PC가 지난달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PC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클리브랜드 그 인플레이션 예. 나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돼 있다, 반영돼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은 금요일 날인가 인건비 네. 항목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갈 것인지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 갖고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향로도 이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사실은 뚜껑 열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 전에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은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그렇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주에 예비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1%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확정치가 나와서 이게 낮아진다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대로 5.1, 5.2%로 올라버린다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저는 이제 네네. 저는 이제 이번 이제 다음 이제 한 주를 증시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네. 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계절적인 이제 유리함이 있죠.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이제 연중에 증시의 그 성적이 가장 좋은 마지막 분기잖아요. 네. 네, 그런 계절적 유리함도 있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 직전이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준 멤버들이 이제 개인에 따라가고 강성 발언할 수 있고 완화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말 금요일 마지막으로 해갖고 연준이 블랙아웃 그 기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연준 멤버들이 완화적인 발언을 한 상태에서 딱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된 다음 품지까지는 연준 멤버들이 입덕번긋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연준 멤버들이 완화적으로 했던 발언, 이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강성 발언을 들을 찬성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으로 해갖고, 저는, 증시를 조금 이제 좋게 보는데, 이제 키는 사실 그거예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형 기술주들의 어닝이 결과에 따라갖고, S&P 증시 지수는 어디를 갈지. 하여튼, 오리무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금요일 날 S&P가 3,760으로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S&P가 3,850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올라갈 것 같고, 기술주들 어닝만 받쳐준다 그러면은, 3,950,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의 현재 연준의 분위기, 완화적인 분위기, 또 어닝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걸 반영하는 기술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자재, 이 상품 시장 쪽에 보면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게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 이제 급락. 이것은 이제 유럽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상당히 큰 변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에너지 쪽에 예.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유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 천연가스가 뭐 거의 10배 정도 이제 올랐다가 지금 많이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네.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낮아질 것 같고 미국에도 뭐 미국은 천연가스 많이 쓰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겨울 이제 그 난방용으로 이제 네. 이제 쓰는데 이것도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미국 가격이 네. $1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지금 5.2 정도 왔으니까 반토막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부담하는 천연가스비 여기도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비도 반토막 났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인플레이션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그 향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원유 쪽이 문제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원유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거의 지금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SPR이라고 그 미국 국가 비상용 비축유 네. 이것을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한다고 또 발표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반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상승으로. 사우디는 이제 금요일에도 중국과 원유 가격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염장을 자꾸 지르는 거죠. 사우디는 점점 더, 친중, 친러 색깔을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의 원유 가격, 이 원유 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까지는 분위기가 좀 험악했고 우리가 지난주 방송 1, 2부로 나눠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좀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는 이번 주부터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게 보이는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가치주들의 이제 어닝이 주로 많이 이제 개봉됐는데 결과는 가치주들이 잘 나왔다. 예. 그래서 가치주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다우 지수가 4대 증시 지수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다우 지수는 21선 위에 확실히 올라섰고요. 나머지들은 21선 내외에서 불안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 안에는 이제 뱅크주와 이제 정유주 이쪽 포지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유주 이제 월가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각 섹터별로 이제 이번 어닝이 이제 발표될 건데 정유주 쪽이 어닝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의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번 한 주 대형 빅테크들의 어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증시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는 상승으로 S&P나 나스닥 지수는 횡보 내지 하락으로 이렇게 이 길이 엇갈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일단은 현재까지는 가치주 쪽에 좀 더 저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신데, 그건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미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으면 혹시 빼놓은 게 있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하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건상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증시 어떤 한 부분에서 뭔가 부러지고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지금 계속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해외 이머징 국가들이라든지 영국, 유럽 이런 데서 다시 지난번 영국의 연금 펀드가 이제 위기를 맞이했듯이 그런 게 뭔가 하나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서 뭐 연준만 바라보고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섰다 이래서 우리가 몰빵 뭐 상승에다 베팅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대형 금융사고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조금 12월 이후에 이제 그 인상 폭을 조금 줄이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올가한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1월에 75bp, 12월에 설령 50이나 25bp만 인상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25bp로 인상을 계속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다. 시기가 조금 땡겨지는 늦춰지는 곧 10일 뿐이지 미국 증시의 하방 압력은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12월에 이제 스케일 다운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일단 일시 중지할 건지 아니면은 25bp 인상으로 계속할 건지 여기에 따라 갖고 조금 이제 지금 벌써 지금 증시의 그 투자자들은 내년 초 이후를 지금 증시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단은 잠시 중간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조금 증시에 유리하게 보고 중간선거 끝나면은 연준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여전히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현금 한 30%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못 버는 데 소형주들 그게 숏배팅 좀 들어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결국 중간선거까지는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힌다는 증거, 완벽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매파적인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은 낙관할 때는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결과가 초조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연준의 좀 멤버들 친한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압력을 좀 많이 넣었을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월가 일각에서는 또 이래요. 중간선거 그 직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뭔가 증시에 크게 호재될 수 있는 것을 뭔가 한 방 터뜨리지 않을까. 중국, 대중국 관세 인하라든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러시아 푸틴하고 이 미국 그 행정부 민주당 정권하고 조금 친해지는 기류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푸틴도 지금 거의 이제 한계점에 와갖고 이제 자기 체면 유지 선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보면은 러시아 와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사이에 직접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험악한 얘기가 안 이루어지고 서로 좀 개선 발전돼 나가는 그런 걸로 좀 노력하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전쟁 분위기가 어쩌면은 중간선거 전에 확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하여튼 제가 제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은 일단 월가 일부에서도 민주당에서 중간선거 직전에 뭔가를 좋은 호재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들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전쟁은 좀 빨리 끝나야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그 학살 현장들을 보면 참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쁜 것인지 주가에 상관없이 좀 그것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전쟁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거죠. 예. 한국도 좀 이제는 좀 김정은의 그 협박 위협으로 좀 해방됐으면 좋겠고 좀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현지 미국에서는 토요일 아침 일찍 하셨고 저는 이제 잠잘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신호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상당히 좋게 갖고 있는데 이건 화요일에 제가 따로 간만에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과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뭐라고 하죠?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